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뭐 방석이란 말만 쓰죠. 방석, 깔고 앉는 것. 방석과 포단. 포단이라면 뭐 쓰는 사람도 있고 좀 모르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방석과 포단. 예, 이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석이라고 하면 또 말을 많이 하죠. 바늘방석이다, 꽃방석이다, 돈방석이다, 가시방석이다. 이런 수식하는 말을 붙여서 또 생활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방석이라는 것은 한자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불을 얘기할 때 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불은 순우리말이고 포단은 한자 말이다. 그리고 이제 방석과 관련된 것 중에 우리가 일본말인데 자부동이라고 요즘 잘 안 쓰죠. 예,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많이 썼는데 자부동. 근데 이 자부동이 방석과 같은 말인데 이것은 또 포단과 관련이 있다. 글자로 봤을 때. 막 그렇게 되는데 그 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우선에 방석은 모방이에요. 모라는 것은 각이 졌다는 얘기죠. 네, 세모꼴이다. 네모꼴이다. 네, 세모는 각이 3개다. 네모는 각이 4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자리석이에요. 자리석. 그러면 방석이라는 것은 뭐 네모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방석이 네모난 것이 많지만 둥근 방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쓴다. 자, 자리라는 것은 옛날에 집 안에서 뭘 까는 것이다. 집 안에 까는데 무엇을 깔았느냐. 일반적으로 동물의 그 가죽 껍질을 벗겨서 깔기도 하고 또는 천을 이렇게 깔기도 했다. 그래서 이 가죽혁과 수건근이다. 수건근은 이제 천을 얘기하죠. 배를 얘기한다. 그래서 가죽혁의 윗부분만 여기에 남아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수건근이다. 막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달리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외우기도 좋고 막 이렇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석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다. 그렇죠? 네, 어쨌든 한자로 이렇게 쓰는 말이 있다. 방석을 깔고 앉다 또는 손님에게 방석을 내드린다 이렇게 하죠. 이제 돈방석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돈을 방석 삼아 깔고 앉는다는 뜻이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걸 방석처럼 만들어서 깔까요?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돈방석에 앉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좀 벼락부자가 되었다 할 때, 야, 돈방석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배를 가지고, 그렇죠? 배를 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대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막 실물 화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정한 규격의 천에다 표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돈으로 사용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깔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걸 돈방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좀 비유적인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가시방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앉아있기에 아주 불안스러운 자리를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다. 가시덩쿨로 만든 그런 방석은 없겠죠, 물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실수로 일이 잘못되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우리도 그렇죠. 어디 불편한 자리에 갔을 때, 특히 아주 높은 사람이나 또는 혼이 나는 꾸짖음을 당하는 자리에 갔을 때는 꼭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거다. 그렇죠. 바늘방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꼭 앉은 자리가 바늘방석이다. 바늘을 꽂아두는 물건, 바늘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늘방석이라고 한다. 바늘을 그냥 두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 바늘을 많이 꽂아줍니다. 그걸 바늘결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것이 바늘방석이다. 이렇게 생긴 것이에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 뭐 바늘 이렇게 큰 방석인 줄 알았는데 뭐 손바닥만 하는데 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바늘을 쓰고 나면 바늘을 이렇게 꼽아 놓는 거죠. 꽂아 놓는 거. 이것이 원래는 바늘방석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비유적으로 그대로 있기가 몹시 거북하고 불안한 자리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바늘을 뭔가 꽂아 놓은 곳에 앉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아파서. 네, 그래서 가시방석이다. 바늘방석이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모양의 바늘방석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꽃방석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 꽃을 수놓은 방석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꽃무늬를 놓아서 짠 왕골방석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자리에 이렇게 격에 올리지 않게 또는 뭐 어쨌든 좋은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을 꽃방석에 앉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석이란 말을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만화방석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조선 왕조실록에 방석이란 말이 183번째 나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쓰는 낱말이다. 그래서 제가 일본 사전을 찾아봐도 일본에는 이 방식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중국에는 아마 있긴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써왔다 않는 자리로서, 그래서 만화 방석은 만은 찬다, 꽉 차다, 화는 꽃이죠. 여러 가지 꽃무늬를 놓아서 짠 방석을 만화 방석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단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방석을 살피는데 포단은 이불을 얘기한다. 기본적으로. 예. 이 포는 부들포다의 부들 또는 창포다 이렇게 되겠어요. 부들이란 걸 보니까 이런 것이 부들이다. 이런 것이 뭐 보신 적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는 실물을 못 봐도 사진으로는 그림으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포다 또는 왕고를 뜻할 때도 있다. 그리고 단은 이제 둥글단이에요. 둥글다. 네. 이게 부들이란 것은 이제 역시 식물이므로 풀초가 오죠. 초등머리 아래 물가포다. 이건 발음으로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들포다. 자, 둥글단은 모으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둥글다는 뜻도 있고 단 여기 안에 보면 글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오로지 전자가 있죠. 오로지 전은 이것은 어떤 둥근 물건을 옮기는 모양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는 물레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감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둥글다는 그런 의미가 조금 있다. 네. 여기에 다시 나라국이죠. 애운단 몸입니다. 부수말로 보면. 근데 이것은 한자에는 네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둥근 것이다. 이 둥근 것에 다시 둥글게 감쌌다. 그 둥글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둥글다. 그러면 포단이라는 것은 대략 의미가 오겠죠. 또 모으다는 뜻도 있습니다. 부들을 모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포단은 보면 부들로 둥글게 틀을 만든 방식이다. 자, 앞에 이제 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들로 둥글게 틀을 만든 방식이다. 그리고 이불을 얘기하기도 한다. 포단이 침구의 하나다. 사람이 앉거나 누울 때 바닥에 깐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예문을 보고 요즘 인터넷에 시사적인 것을 보니 군용 모포와 포단이라 말이 나왔습니다. 자, 모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담요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군용 모포와 포단이라면 이것은 주로 덮는 것을 얘기한다. 덮는 이불. 그렇죠? 까는 것은 주로 모포를 깔고 이불은 이제 포단이라는데 왜 군에서 포단이란 어려운 말을 쓸까? 포단이라는 말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군에서 예를 들어서 포단이라는 말 대신에 이불을 썼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용 모포와 이불 하면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이불이라면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어떤 침구를 얘기하는데 군에 갔는데도 이불이라 하더라. 자,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불 개어라 하면 조금 사회 집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불을 덮어라. 군 생활을 하면서 이불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별로 어울리진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인지 몰라도 포단이란 어려운 것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포단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없었습니다. 사회에서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물론 예전부터 한자로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모포와 포단을 어떤 식으로 뭐 좋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인터넷을 보면 모포와 포단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 포단은 이제 이불이기도 하고 방석이기도 하다. 그럼 이 포단은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불교의 원래 선종, 그렇죠? 선종은 뭐 참선을 주로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선정에서 사용하는 좌선용 방석이다. 예. 그래서 부들의 솜털로 속을 채웠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부들에 보면 여기에 이 부들이 있는데 부들 이제 풀도 잎도 있고 대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솜털이 이렇게 많아요. 아주 새털 같은 그런 이런 것으로 채웠다. 부드럽게 채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포단이란 말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불로 변했다는 것이죠. 포단이라는 것을 보면 부들로 둥글게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마 저기 포단의 대를 가지고 이렇게 아마 둥글게 틀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는 이불 같은 의미로 본다든지 할 때는 부들의 솜털로 속을 채운 것도 포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불로 변환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포단이란 말을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포단은 한자 말이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포단해서. 근데 이것은 일본에서도 물론 씁니다. 일본 말로는 이게 발음을 보면 후통이라 그럽니다. 후통.
발음이 후통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포단은 방석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불을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에 안절 좌자를 합치면 좌포단이 되겠죠. 네.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포단을 이렇게도 씁니다. 글자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좀 대형 글자로 해서 이렇게도 쓰는데 어쨌든 포단이에요. 포단이다. 거기 안절 좌다. 앉는 포단이다 하는 것은 방석을 얘기하겠죠. 이것을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것이 자부통이 됩니다. 여기 이제 후통이죠. 자부통이 되겠죠. 여기에 자는 이제 앉는다는 뜻으로 해가 이것이 이제 방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포단이라는 한말을 가지고 이불이란 말로 쓰고 좌자를 붙여서 방석이란 말로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좌포단이란 말은 거의 쓰지 않죠. 네. 오늘 방석과 포단이란 나만한 가져와 봤습니다. 모방자를 쓴다는 것과 포단이란 말이 우리 요즘 군대에서 쓰더라 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보고 이 말을 가지고 왔어요. 아, 이런 말을 왜 쓸까 했는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쓰겠습니다만 이불이라는 말을 놔두고 이렇게 한자말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포단이라는 말은 우리는 물론 이불로 쓰지만 일본에서도 이불로 씁니다. 이불로 쓰고 안절 자자를 붙이면 방석을 뜻하는 말로도 바뀐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